무슨 일이 생기면 집권 세력이 할 일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전 정부 탓이다. 그 고민, 그 연구부터 해요. 사고가 나면 문재인 정부한테 어떤 논리로 그 책임을 떠넘기지? 그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괴소포, 이거 최근에 논란이잖아요. 누가 왜 그런 소포를 어떤 경로로 보냈냐. 이걸 찾아야 하는데 이전 정부 책임으로 떠넘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오, 그래.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약해져서 그런 걸로 떠넘기면 되겠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냅다 지른 거예요. 국정원법 개정 탓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실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게 아니라 탓을 할 거리를 찾다가 찾아낸 거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실제로 그 법안이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라는 건 체크를 못한 거죠. 이 실력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합니까? 이번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만 해도 서희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이게 터지자 대통령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언론화되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인데 그게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이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종북 주사파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북 주사파가 왜 나와요? 대통령 핵심 관계자면은 수석급인데 이런 수준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극우 유튜브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려 국정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이 작년에 교권보호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학부모 혹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조례를 마련해서 유관보수와 협력하고 입법 예고하고 법제 심의에 거쳐서 서울시의회만 이제 통과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의회에서 이걸 상정을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고. 작년에도 상정을 안 시키고 그리고 올해도 상정을 안 시켜요. 이 조희연 교육감 과제 1호가 이 교권보호조례인데 안 지켜줍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그래놓고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교권보호조례를 막은 게 자기들인데. 근데 또 대통령이 교권 강화 법안을 마련해라. 그 국정과제래. 진작 마련해가지고 2년 연속 자기들이 마련했는데 진작 마련된 걸 2년 연속 막아놓고.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휴대폰을 하고 있네요. 나름 열심히 떠들었는데 자 머릿속에 안 들어간 것 같고 김은희 기자한테는 자 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안 가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서울 간다고 달라지냐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갔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지금 간다고 달라지냐면서 자기 땅에 있는 계산으로 가버린 충북지사가 그 사건에 오버랩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요. 대신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해서 범인을 얼른 잡아서 이 사람 책임이다. 우리 잘못 아니다.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게 남 탓이에요. 공직을 맡을 기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자, 뉴스 가볼까요? 네,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1조 8천억대 국책 사업을 장관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건다면서 백지화하지 않았어요? 네. 장난입니까 국정이? 며칠 지났다고 아이고 그거는 그냥 충격요법이야. 그러면 국민이 환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 충격요법으로 정신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야 도대체. 이 국책 사업을 백지화했다가 백지화를 백지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추진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그 변경된 종점 대통령 부인이 있는 땅으로 고속도로를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고속도로 종점을 춘천고속도로랑 연결할 계획이 있었는데도 김건희 여사 일가 그 땅 주변으로 종점안이 옮겨지면서 연결 계획도 무산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노정면 기자하고 다시 한번 짚을 텐데 그 여타 보고서를 보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라는 기대 효과,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기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토부가 그거 연결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이 예타 조사 보고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2021년 국가 간선 도로망 계획이라는 지도를 보면 저기 보라색으로 된 점선이 있잖아요. 그 점선이 지금 원래 아니에요. 네. 그 점선의 종점, 그걸 이제 동서 구축 지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저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예요. 저게 쭉 이어져서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있잖아요. 빨간 고속도로하고 연결될 걸 예정하고 도로를 건설한 거예요. 지도상의 그림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종점을 바꿔버리면 멀어지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결할 계획이 없었다고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땅으로 종점을 옮기면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 보고서도 막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그런 상황인데 백자는 왜 못하느냐. 백자가 위법이에요. 백자하면. 그리고 아마 그 종점을 원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런 상황인데 관련 보도가 많습니다. 또 어제. 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관련된 문서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올해 1월 국토부 공문에 변경된 노선이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종점이 변경된 노선이 담긴 그 파일을 최초 작성한 사람은 국토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업체 건화라는 곳의 사원 조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용역업체가 만든 문건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는 용역과 무관한 곳이라서 제3자의 개입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 투성인데 이게 이제 국토부 공문에 이 대통령 부인 땅이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도가 처음 등장한다는 네. 거잖아요. 이게 이제 1조 8천억대 국책 사업인데 그렇게 변경을 해서 12개 기관 장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무엇을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지 이 문건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지도 달랑 2장 보내주고 의견을 달라.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거 달랑 2장 보내고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 의견을 낸단 말이냐. 네. 그랬더니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 가서 구두로 설명했다고 국토부가 해명했는데 그래서 뉴스타파가 또 취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각 기관을 찾아가서 이유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공무원들은 반드시 문건을 남깁니다. 문건을 안 남기고 누가 말로 설명을 해요. 지금 1조 원대 국책 사업인데 그렇게 할 수가 말로 없죠. 설명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도 털려났는데 네. 여하간 그때 그 문건 작성자가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죠. 네, 12명의 장관이 아니고 12개 기관의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이고요. 그리고 설명 자료는 2장이 아닌 6장입니다. 12기관의 장관 명의로 명의로 보내요. 네, 맞습니다. 12기관 장관이 아니라 12기관의 12기관의 국토부 장관 장관 명의로. 장관은 한 사람이고 보내는 기관은 12개. 네. 자, 다음은요. 그리고 국토부가 이제 관련한 문건 자료 55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보고서가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JTBC 보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작성돼 있었는데 거짓 해명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인데 이게 왜 빠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 보면 이 변경된 대통령 부인 땅으로 종점이 변경된 강상면안 이러면은 뭔가 객관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대통령 부인 땅, 대통령 부인 땅으로 변경된 안이 총 사업비가 한 3천억 가량 늘어난 걸로 돼 있단 네. 말이죠. 그동안은 140억만 늘었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간 보고에서는 3천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계산을 해봤는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거라는 해명이 저는 아직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증액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갑자기 한 해 만에 3천억이 물가 때문에 늘어났어요. 140억이라고 했는데 3천억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감춘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3천억 가량 늘잖아요. 그러면 이게 15%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총사업비의 15%가 늘어나면 이상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그만큼 늘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0억밖에 안 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 정권이 영원한 게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하고 앞장선 사람들 다 수사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충청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색하고 사후 수습하고 있는 지난 16일에 김영한 도지사 일가가 괴산에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 인근에서 정비 사업 입찰 공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입니다. 이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죠. 예.
제가 계속 그 사람이 죽었는데 왜 네. 거기 현장을 안 가고 괴산을 갔냐. 괴산에 김영환 지사 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본인 땅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쳤어요. 지나치면 반드시 보이게 돼 있는 곳을 지나쳤는데, 근데 지금 이 보도는 뭐냐면 그 사고가 난 다음 날 김영환 지사의 토지가 있는 다리 건너편, 네. 오마이뉴스가 충북인 뉴스 발로 보도한 사진이 있을 겁니다. 예. 저 왼쪽이 김영환 지사가 소유한 땅을 표시한 것이고 길 건너편, 다리 건너편이에요. 바로 거기 정비공사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사고 다음 날.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장마철에 이렇게 이 경사 지역,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발주하지도 않고. 네. 왜냐하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공사하다가. 그리고 일요일 날 발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또 5일 만에 선정이 돼서요. 내일 모레부터 공사 시작됩니다. 자기 땅 다리 건너편이에요. 사고 난 다음 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좀 자세히 다뤄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파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떳떳한 척하면서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걸 삭제하고 있지 지금. 이게 보훈처가 할 일입니까? 자, 삭제했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미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잠수함 왜 들어왔냐? 지난번 3일 전 잠수함은 북한 확장 억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확장 억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확장 억제라는 게 북한이 그러면 핵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미핵 잠수함이 들어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확장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잠수함 들어왔다고 핵을 포기합니까? 이 잠수함은 뭐냐면 핵을 탑재한 잠수함은 아닌데 핵 추진 잠수함인데, 얘는 대만과 중국이 충돌할 때를 대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언제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핵 잠수함이 우리 바다에 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만 유사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우리는 개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전쟁이 나면 중국은 우리를 적국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핵 잠수함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핵 잠수함은 북한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대만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핑계를 대만과 중국 충돌 시 북한을 억제하려고.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이제 북한 일을 걸쳐야 되니까. 네. 대만과 중국이 충돌하는데 그럼 북한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만 유사시 우리는 중국에 이제 적국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나폴리스함이 제주에 들어온 것은. 실제로 중국이 공격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이제 미 하원에서 밝혔잖아요. 당연히 그게 목적이죠. 중국을 억제하려고 온 것인데, 그냥 우리 국민 감정상, 아니 왜 중국 때문에 핵잠수함이 제주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중국하고 적국으로 만드는 거야? 대만 유사시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그럼 전쟁해야 되는 거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팅을 했어요. 그 구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온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전문가들과 따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나라가 힘들다 겸손은 힘들다. 그 글이었습니다.